봅시다. 네, 단서가 뭐예요? SN? 어쩌라고? AN을 구하라고. 어떻게 구해요?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A2부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A1은 S1으로 해봅시다. SN은 이렇게 SN-1을 이렇게 해서 빼면 없어지고 이렇게 얘네 1 넣었더니 2 이렇게 됐네요. A2에는 N 대신에 2에 넣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2항부터 가능한 거죠. 공차는요? 8. 이렇게. 저희도 처음 보는 거네요. 등비설 AN 항이 어떻게 되죠? 일반 항이? AR에 N-1승. A1분의 1은 이렇게. 그럼 얘들은 첫 항에 A분의 1, 공비는 R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 T에는 어떻게 돼? 1-R분의 첫 항에 1-R에 N승 이렇게. 그럼 이제 R 곱해볼까요? 이렇게. 큰 거 T6부터 적어봅시다. T6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고, T3은 이렇게. 이 값이 4분의 1이라고. 이걸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거인 거죠. 이 값이 1 되려면 이 값은 4 돼야 되죠. 그럼 R 3승분의 1이 3. 그럼 T9는 이렇게. 뭘 곱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 값이 4분의 1이었죠. 이 값이 3이고 이 값이 9니까 그냥 쭉쭉 풀어주면 되겠네. 자,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는 뜻입니다. 자, 예금과 적금이 있는데 어떻게 달라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셔서 급여를 받아서 통장에 들어오면 엄마가 그걸로 이것저것 사고 돈 빼서 이렇게 쓰시죠. 그건 예금 아닙니다. 예금, 자유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이 다른 거고, 예금은 큰 돈을 일정 기간 동안 은행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대출도 해주고 해서 수익을 얻겠죠. 그 수익의 일부를 여러분에게 이자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어요. 단리가 뭐고 복리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합시다. 월 1%라고 할게요. 한 달 지난 2월 1일 이때 이자 얼마가 생기나요? 만 원. 그럼 합해서 총 얼마가 돼요? 3월 1일에는 또 얼마가 생겨요, 이자? 원금에 대해서 그럼 총 얼마가 돼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합시다. 네, 총 300만 원이 됐어요. 한 달 후에 이자 얼마가 돼요? 왜? 원금에 대한 거니까. 그러면 총 얼마가 돼요? 이게 단리입니다. 사실 이럴 바에는 그냥 이때 돈 찾아가지고 다시 예금하면 바로 3만 원 될 거잖아요. 어쨌거나 원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걸 단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A1이라고 합시다. 이걸 레이트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자는 AR이죠. 그럼 얘는 A에 1 플러스 R 또 AR이죠. 또 더해지면 A에 1 플러스 ER 이렇게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n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돈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첫항에다가 차근차근 더해가는 거죠. 근데 이가 첫항이 아니라 보통 이때를 첫항으로 봐요. 한 달 후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AR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죠. 얘는 등차 수율이겠네. 복리 예금을 봅시다. A가 있었습니다. 이자는 얼마가 돼? AR. 그래서 더하면 만약에 100만 원이었다고 하면 이게 만 원일 때 이게 101만 원이 되죠. 이때 이자는 얼마가 돼요? 이거에 대한 이자를 줬습니다. 복리는 직전가에 대한 이자를 줘요. 직접 원금 이거였죠. 그래서 공비를 더해준 거. 둘 다 하면 어떻게 되나? 전체 공통. 얘는 1이고, 얘는 R이고, 이때 만들어지는 거? 이렇게. 그럼 이때 이자는 얼마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총 금액은 이렇게. 이게 한 달 후에 생기는 돈이죠. 2달 후, 3달 후. n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복리는 직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겁니다. n번 기간이 지나고 나면 n승 이렇게. 얘는 등비수열. 됐어요. 그럼 적금은 뭐예요? 매 기간마다 돈을 납입하는 걸 적금이라고 합니다. 월급 받아서 매월 1일 날 100만 원씩 넣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거. 얘는 기수불, 기말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머리 숫자를 써서 기간 초에 넣는 걸 기수불, 말에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해요. 자, 1월 1일에 A1을 넣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매달 넣는다고 하면 말일날 돈을 찾는 거예요. 1월 1일에 돈을 넣어서 12월 31일에 돈을 찾는 거죠. 몇 달 지난 거예요? 1월 말까지 한 달, 2월 말까지 한 달, 쭉쭉쭉 해서 11월 말까지 12달. 그럼 얘는 12달 동안 예금한 걸로 볼 수 있겠네. 여기는 고등학교 때는 복리만 다룹니다. 그래서 복리로 한다고 하면 얘는 A에 1 플러스 R에 12제곱이 되어 있겠다. 다음 2월 1일에 또 A1을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몇 달 동안 예금한 게 되나요? 11달. 그래서 A에 1 플러스 R에
11승. 마지막 언제 넣어요? 12월 1일에 A를 넣겠다. 얘는 한 달 동안 맡겨놓은 거죠. 그럼 이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야지. 은행에서 한 달 동안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이렇게 빌려주고 이익을 얻었을 거잖아요. 나도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이 전체 금액이 내가 연말에 받을 금액이 되겠네. 그렇죠? 작은 걸 서탕으로 보는 게 좋으니까 얘가 서탕. 그럼 공비는 어떻게 돼요? 원금도 받아야 되니까 공비는 1 플러스 R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수불 적금 총액은 등비술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럼 공비가 얼마라고요? 첫탕은 자 생각해 봅시다. 첫탕은 마지막 걸로 볼 거라 그랬죠. 12월 1일 날 돈을 넣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12월 말일에 돈을 찾으면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첫탕은 A의 1 플러스 R 이렇게 됩니다. 공비 마이너스 1을 하면 R분의 첫탕 여기다가 공비가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기수불 적금. 말불 적금. 자, 1월 말에 A1을 넣습니다. 12월 말까지 몇 달? 11달. 그럼 얼마가 돼 있어요? 자, 2월 말에 넣습니다. 얘는 얼마 동안 둔 거죠? 10달. 그럼 얘는? 그래서 마지막을 언제 넣어요? 12월 말일 날 넣죠. 자, 12월 말일 날 마지막 돈 내고, 잠시 후에, 넣자마자 이제 다 넣었으니까 돈 전체 다 주세요라고 받을 거죠. 그럼 방금 낸 돈은 이자 붙어야 안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자, 이때는 첫 항이 뭐가 돼요? 공비는 여기 항이 12개죠. 여기는 항이 몇 개? 12개지. 1월 말, 2월 말, 3월 말, 땡땡땡, 12월 말. 그리고 횟수는 같네요. 그래도 등비술의 합이니까. 원리합계는 한글로 기억을 하세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의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공비가 얼마라고요? 첫 항은요? 2. 그럼 얘는 공식 같잖아요. 그냥 첫 항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공비 마이너스 1 하면 R분의 첫 항 A의 공비의 항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돌아와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기습을 조금은 이제 복류로 할 겁니다. 고등학교 때 답례 안 써요. 기습을 마지막 언제 넣는다고요? 12월 1일. 그리고 기다렸다가 12월 말에 찾을 거죠.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첫 항이 누구? A의 1 플러스 R. 공비는 항수는 N. 이렇게.
그럼 답은 공비-1분의 서탕의 공비의 상수제곱 마이너스 1. 이 말분은 언제 넣어요? 마지막 넣는 거. 12월 말일날. 그리고 그날 바로 찾을 거죠.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첫항이 A. 공비는 상수는 똑같죠. 적용시켜 줍시다. 공비-1분의 첫항에 공비의 상수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원리합계 예금, 적금 공부해 봤습니다. 예금, 적금 공부했고요. 이제 이걸 응용해서 상환하는 거 보도록 합시다. 이건 보통 할부 거래한 다음에 일정 금액을 갚아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여러분이 2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갚아 나가도록 합시다. 이때부터 갚을 수도 있긴 하겠죠. 이때 A1을 낼 거예요. 또 한 달 지나서 A1을 내겠습니다. 이건 1월 말로 볼 수도 있지만 2월 1일로 볼 수도 있죠. 같으니까. 여기는 2월 말로 볼 수도 있겠고 3월 1일로 볼 수도 있겠네. 이때도 A1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끝내볼까요? 12월 말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컴퓨터 가게 아저씨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200만 원을 바로 줬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바로 은행 가서 예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예금 총액이 있겠죠. 또는 여러분이 나한테 A1을 주면 A1을 바로 은행 가서 적금을 할 거예요. 다음 때 여러분 A1을 주면 또 은행 가서 바로 적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적금 총액이 있을 텐데 이 두 금액이 같다면 여러분도 손해가 없고 나도 손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200만 원에 대한 예금 총액과 A1에 대한 적금 총액이 같아지도록 하는 A1을 찾아서 그 금액을 여러분이 꼬박꼬박 내면 되겠네. 1월 1일 날 구입을 했다고 그랬죠. 그냥 12월 말일이죠. 1월 말까지 한 달, 2월 말까지 두 달, 10월 말까지 12달 동안 예금한 총액. 얘는 기수부리야, 기말부리야.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2월 1일 날 돈을 내기로 했어요. 근데 내 통장을 보니까 2월 1일 날 돈이 안 들어왔네? 걱정을 하겠지. 컴퓨터 잘 쓰고 있나요? 네, 잘 쓰고 있어요. 컴퓨터 엄청 잘 들어가고요. 게임도 잘 되고요. 인강도 훨씬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돈을 안 붙여요? 오늘 설날이어가지고 은행이 문을 닫아서 못 붙였어요. 세뱃돈 많이 받았겠네. 빨리 인터넷으로 보내요. 라고 독촉을 하겠죠. 다음 3월 1일 또 전화해가지고 왜 돈 안 붙여요? 오늘 빨간 날이라서 빨리 돈 붙여요. 4월 1일
왜 돈 안 붙여요?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빨리 붙여요. 도촉을 하겠죠. 마지막에 돈을 냈습니다. 마지막에 내면 내가 전화를 해요, 안 해요? 자, 마지막 여러분이 나한테 돈을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와 관계가 남아있어요? 끝난 거예요? AS 기간 1년 있는데 그런 필요 없고, 내가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관계가 딱 끝나버리죠. 예금을 봅시다. 적금, 기수물 12월 1일 날 내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찾죠. 마지막 돈 내는 거하고 찾는 거하고 사이에 관계가 조금 남아있네요. 기말불은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바로 찾죠. 그냥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관계가 남아있어요? 아니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끝나버리죠. 그래서 얘는 항상 상환하는 건 마지막 돈을 내면 끝나버리니까 기말불이에요. 말날 넣든 일날 넣든 15일에 내든 상관없이 내가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때는 항상 기말불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환 그러면 이걸로 만들어지는 예금 총액과 A1식 내에서 만들어지는 적금 기말불 적금 총액이 같아지도록 하는 A1을 찾아서 갚아 나가면 돼요. 그다음에 또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이 뭐예요?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걸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있죠. 계약을 해서 고2가 돼서 내 꿈을 어떻게 이룰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어디선가 으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요. 뭐지? 하고 봤더니 저쪽 골목 끝에 한 여학생이 어떤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협박을 받고 있나 봐요. 봤더니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 얼굴이 좀 살벌해 보이는 초등학생 3명한테 둘러싸여서 삥을 뜯기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도 심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골목 끝에 서가지고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소리 질렀더니 쟤들이 여러분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구해줬죠. 그분이 와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화 보느라도 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이 있을 뿐이에요. 라고 이제 쿨하게 딱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유리창가에서 이렇게 자꾸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더니 학교와 밖에 새가 유난히 먼 자동차 있죠. 가운데가 좀 길고 막 문 달려 있는 리무진. 근데 어떻게 네 대가 에스코트해서 딱 오네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다. 누가 찾아오나? 했는데 잠시 후에 학교 방송으로 누구누구 근무실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무실 딱 갔더니 어제 봤던 그 여학생이 있네.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TV에서 많이 봤던 분이에요. 대기업 회장. 정치인들도 막 서 있고 교장선생님 옆에서 굽신굽신하고 내가 구한 게 뭐 그 대기업의 손녀였나 봐요. 그래서 참 훌륭한 학생이라고 이렇게 표창장도 주시고 그 책 공부할 때 책 사서 쓰라고 이렇게 약간의 봉투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죠. 앞으로 30년 동안 매달 1일에 1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받는 걸 연금이라고 하죠. 그 여자분이 나중에 따로 만나자고 하더니 사귀재. 사귈래요? 마음이 혹하긴 하지만 나중에 또 어른 돼서 초딩들한테 삥 뜯겨서 재산 다 날리면 어떡해. 그럴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하다가 새로운 분을 만납니다.
여러분 집에 가난하다면서요. 용돈도 충분히 못 받을 테고. 그럼 데이트할 때 항상 걸어 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겠네. 근데 어느 날 여자친구분이 다리 아프다. 오빠 우리도 차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찾아봐라고 하고 한 일주일 후에 만납니다. 차 알아봤어? 오빠 알아봤어. 어떤 거야? 빨간 차인데 뚜껑이 없어. 얼마야? 1억. 비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내가 사실 옛날에 어떤 여학생을 구해줘가지고 사실 매달 100만 원씩 받고 있다. 1억이면 100만 원에 100배. 우리 8년만 더 걸어 다니자.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그때 사자라고 할 수도 있죠. 매달 A1을 받는단 말이에요. 1월 1일 날 A1을 받고 2월 1일 날 A1을 받고 3월 1일 날 A1을 받고 그때마다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적금 총액이 있겠네요. 2월 1일 날 돈이 안 들어왔네. 전화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괴롭히는 사람들 없나요? 오빠 요즘에는 없어요. 늘 신경 써서 고마워요. 근데 왜 돈을 안 보내니? 설날이어서 지금 세뱃돈 많이 받았겠네. 빨리 보내. 이렇게 3월 1일 날 또 돈 안 보냈네. 잘 지내고 돈 보내.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돈 받았습니다. 마지막 돈을 받으면 관계가 남아있어요? 끝나요? 끝나버리죠. 1월 1일에 받든 1월 말에 받든 상관없이 마지막 돈 받으면 끝나버리죠. 마지막 받으면서 딱 끝나니까 이건 기말불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이 있을 텐데 오늘 내가 X1을 받습니다. 받아서 쭉 예금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예금 총액이 있겠죠. 자, 이 예금 총액과 기말불 적금 총액이 같도록 하는 X1을 받으면 누구도 불만이 없겠네. 그래서 이 돈을 연금의 현재 가격, 그래서 연금의 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예금 단리 복리가 있는데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 등차 수율이다. 복리는 직전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 등비 수율이다. 서탕이 얼마일까? 한 달 후에 받는 금액이에요. 처음에 넣어둔 돈이 아니라 한 달 후에 내가 받는 돈이기 때문에 A의 1 플러스 R이 첫 항이에요. 공비는 1 플러스 R, 원금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금, 기수불, 기말불이 있다. 이것들은 계속 예금한 거에서 총 모으는 건데 이게 등비수리 합이죠. 등비수리 합. 기수불은 언제 넣어야 마지막 넣는 거? 12월 1일.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찾죠. 이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그럼 첫 항은 A의 1 플러스 R. 기말불, 마지막 언제 넣어요? 12월 31일. 그날 바로 찾을 거죠.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기말불은 소탕이 A. 나머지는 같겠네. 상환. 내가 큰 금액을 주고 샀는데 매달 갚아가겠다. 사실 몇 달 후부터 갚아도 상관없어요. 뭐 5월 1일부터 갚는다. 이때부터 해서 만약에 적금총액 같은 거니까 한 달 후에 갚든 2달 후부터 시작을 하든 상관없이 어차피 똑같도록 하는 거니까 상관없긴 하겠죠. 어쨌거나 내가 돈을 내면 컴퓨터 가게 아저씨가 바로 적금을 해서 만들어지는 총액. 근데 내가 마지막 돈을 내면 그 순간 그 아저씨하고 관계는 끝나버리죠. 그래서 기말불. 그래서 갚아나거나 연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기말불 적금이 됩니다. 날짜하고 상관없어요.
1일이든 말일이든 15일이든 이걸로 만들어지는 예금 총액하고 얘랑 같아야 되죠. 연구도 마찬가지. 내가 매달 꼬박꼬박 얼마를 받기로 했는데, 뭐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걸로 일정 기간 후에 받게 되는 기말부 적금 총액과 오늘 내가 X1을 받아서 예금에서 만들어지는 예금 총액이 같아진다면 누구도 불만이 없는 거죠. 이게 원리합계 전체 내용입니다. 자, 연이율 5% 무슨 뜻인가요? R이 0.05. 그리고 원금도 받을 거죠. 공비는 1 플러스 R이니까 2.05가 되겠습니다. 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넣겠대요. 자, 매년 초에 A1을 넣습니다. 언제 찾아요? 10년 말. 이걸로 올해 초에 넣고 올해 말까지 1년, 그 다음까지 2년. 얘는 몇 년이 돼요? 10년. 10년 동안의 원리합계는요. 이렇게 쭉쭉쭉 해서 마지막 이때 1월 1일에 A1을 넣고 말이 찾을 거니까 이자가 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더한 게 답이겠네요. 그럼 첫 항이 어떻게 돼요? 100만 원씩. 이게 첫 항. 공비는요? 10년 동안 넣었다고? N은 10. 합공식이 어떻게 되죠? 아니,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럼 헷갈려. 원리합계는 공비 마이너스라고 한글로 얘기해야 돼요. 공비가 누구라고요? 1.05. 자, 1 빼면 그다음에 첫 항. 네. 그러니까 1.6이라고. 1.6에서 1 빼면 0.6. 분모분자에 100을 곱합시다. 100 곱하면 5분의 105.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떼면 소수점이 없어지겠네. 그러면 2 곱하면 6.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2 곱하면 이렇게. 자, 밑에 문제도 풀어볼까요? 자, 철수는 연 이율 10%. 공비가 1.1인 거죠. 그 다음에 10만 원씩 매년 초에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희는 연이율 6%면 0.06에 1 돼서 1.06이 공비가 되고, 매년 말이 넣었으니까 초탕은 15만 원이 되겠네. 이제 항수는 10으로 갔죠.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탕에 공비 항수적은 마이너스 1. 2.6에서 1 빼면 1.6. 이렇게 없애볼까요? 분모 1제곱 16이네. 16에 1.1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1 되겠다. 16에 11 곱하면 176. 아무튼 계산해보면 이렇게. 누가 더 많아요? 영희가 얼마 더 많아요? 근데 이런 거 공부해야 되나? 은행에서 알아서 계산해 주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100만 원을 예금을 합니다. 101만 원 돼 있겠죠. 쭉쭉쭉 돼서 300만 원이 됐습니다. 월 1%라고 합시다. 이때는 얼마가 생겨요? 이자로? 만 원 생기죠. 여러분 단리, 복리 이런 거 안 따지면 은행은 기본적으로 단리로 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뭐 이 상품은 복리 상품이라고 계속 막 강조하죠. 거꾸로 생각하면 대부분이 단리란 얘기예요. 이 공부가 돼 있어야 나중에 은행에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